일본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문명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해졌다. 교육은 일본이 조선을 통해 전파했다. 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있다면 그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넘겨버렸죠. 그런데 충남부여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유물로 인해 일본 역사학계가 국제학술포럼에서 대쪽을 깠는데요. 일본이 자부하던 한국으로의 교육 전파,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술장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비디오가 잘 돌아가요. 제 이름은 아서 헬로웨이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주로 일본과 중국의 고대 교육 체계에 관해 연구해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제가 써온 논문 대부분이 일본의 학술 자료와 그들의 관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수십 년간 문명의 전파라는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교육 체계를 전해주었고 근대화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식의 해석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그날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국제 고대사 학술 포럼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학회 주제는 동아시아 교육 문명의 뿌리. 세션은 일본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저 역시 이번 포럼에서 일본 측 발표자들과 함께 공동 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늘 그렇듯 익숙한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측은 조선이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그들의 식민 정책 아래 근대 교육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청중들은 그 의견에 큰 반론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박사, 한국의 젊은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특별 세션 발표자로 초청되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저 부연 설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표는 단 한 장의 이미지로 회의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할 유물은 충청남도 부여 쌍북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의 목관입니다. 단순한 물류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숫자가, 체계가,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목관은 다소 거칠었지만 몇몇 수직선과 기호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먹으로 그어진 한자로 표기된 숫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배열되어 있었고 일부 자리에는 점점이라는 부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구표입니다. 다시 말해 곱셈표죠. 지금 보시는 이 목관에는 9 곱하기 9부터 2 곱하기 2까지 총 100여 개의 문자와 기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단은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었고 중복 계산은 반복 부호를 활용해 생략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와세다대의 무라카미 교수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에 놓고 허리를 약간 고추 세웠습니다. 저 역시 자기도 모르게 메모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다음 장면으로 확대된 스캔 이미지를 띄웠고 그 위에 붉은 표시로 각 단의 시작과 반복 기호의 규칙성을 강조했습니다. 9단의 경우 9.81로 표기되어 있으며 8단에서는 8.64, 7단은 7.49로 이어집니다. 각 단은 항상 같은 형식으로 시작되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 역방향의 간결한 표기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용을 넘어서 그 순간 누군가가 발언을 멈추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장의 공기를 가르며 한중후한 목소리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고서 역사 전문가인 오오시마 다쿠야 교수였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식민지 시기의 교육 시스템 전파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로 저 역시 수차례 그의 논문을 인용해왔습니다. 박 박사님, 그건 단지 수가 적혀있는 나무 판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대 유물에서 숫자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곧 교육 체계라 단정할 수는 없지요. 수레에 적힌 무게, 곡물 단가, 군량, 수양 등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어느 정도 도전적인 어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는 묘한 웅성임이 퍼져나갔고
일부 일본 언론인들은 카메라 셔터를 한 번씩 눌렀습니다. 그러나 박 박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계산을 위한 유물이라면 반복 부호나 곱셈 간소화는 불필요합니다. 군량이나 곡물의 양을 기록할 때는 단순히 수치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목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9단부터 2단까지 구조적으로 감산된 배열을 통해 이미 상위단에서 계산된 내용은 하위단에서 생략되었고 그 대신 단순화된 반복 기호로 요약했습니다. 이건 반복 학습과 비교 학습을 전제로 한 표기 방식입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은 단지 전달의 기술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고의 증거입니다. 이 목가는 백제 시대의 아이들이 구구단을 배우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체계적 사고의 흔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학문이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한 조각 나무가 수십 년간의 역사 해석을 뒤집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논문을 하나씩 펼쳐 다시 읽어보게 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문명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근대 교육 체계는 일제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모든 문장이 갑자기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기록보다 늦게 온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학문이라는 이름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목격한 듯한 혼란 속에 머물렀습니다. 교수로 살아온 지난 30년 동안 저는 늘 기록을 따랐고 공실력 있는 논문과 출처 있는 자료만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우 박사가 보여준 그 백제 목가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담담했던 그의 목소리, 나무판 위에 새겨진 숫자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낯선 듯한 기호 하나, 바로 상동 기호. 그 기호는 단순한 반복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 항목과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이미 앞서 계산된 곱셈 결과를 생략하고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의 단서였죠. 그 구조를 처음 접했을 땐 설마 했지만 반복적인 생략 규칙과 삼각형 형태로 줄어드는 숫자의 배열은 단순 암기용 도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전제로 한 도구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유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작 서양 학계에서도 일본 학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문 자료를 검색해보아도 초기 곱셈표로 추정되는 유물, 교육적 목적이 가능성으로 언급됨 정도의 짧은 주석만 있을 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문화사적 맥락은 전무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보고, 듣고, 만약 가능하다면 말도 걸어야겠다. 그 나무 판자 한 조각이 왜 내 사고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문 뒤 충청남도 부여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산등성이와 봄 기운이 맴도는 들판이 이어졌고 간간히 보이는 옛 기와지붕과 마을 표지판이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수천 년 전 아이들이 구구단을 배웠을까?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 그곳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절제된 공간이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백제의 일상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다양한 생활 유물들이 조용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켠에 놓인 작은 나무판 하나, 디지털 복원 이미지와 함께 전시된 그것이 바로 문제의 목간이었습니다. 길이 30cm 남짓, 나무결이 발에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각도를 살짝 바꾸자 불쑥 떠오르는 먹 자국, 수직으로 정렬된 숫자들, 그리고 줄마다 표시된 상동기호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소박하고 단순하고 조용한 유물. 그러나 그 조용한 존재가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교수님 맞으시죠? 지난 학회에서 뵌 것 같은데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진우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함께 전시관 구석의 자료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목간의 3차원 복원도, 적외선 스캔 이미지,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판독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6단을 보세요. 6 곱하기 6부터 6 곱하기 2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단에서 이미 계산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동기호 하나로 의미를 연결합니다.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략과 요약, 즉 구조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제게 일종의 해방처럼 들렸습니다. 지금껏 저는 백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교육은 중국의 한자 체계에 종속됐다는 식의 강의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강의 노트에 적힌 문장들이 지금 이곳에서 한 조각 목간 앞에 와서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간은 백제의 학문이, 교육이 일본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군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목간이 발견된 해가 2011년이에요.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진실은 기록보다 늦게 오지만 결국은 도착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물었습니다. 진실이 늦게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이들이 믿음을 굳힌 다음이라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박 박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증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진실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기록의 편의에 따라 쓰이고 해석의 논리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물 하나, 손때 묻은 나무판 하나가 그 모든 흐름을 거슬러 올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 목간은 숫자가 아니라 시대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저는 이제야 진짜 과거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하루 전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속의 한 교수님께로부터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서 교수님, 혹시 하루 더 체류 가능하신가요? 저희 수업에서 교수님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교육사라는 강좌인데 짧게라도 직접 말씀 나눠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학회를 마친 뒤에도 줄곧 신란했던 마음은 부여해서 박진우 박사를 만난 뒤 더 깊어졌고 저는 조용히 돌아가 제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일을 읽은 뒤 저는 어느새 짐을 하루 더 묶는 쪽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의 혼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한 날 하늘은 연하게 흐렸고 벚꽃보다 먼저 핀 개나리가 강의동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국제대학원 건물로 향하며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강의실 안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30명쯤 되는 청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몇몇은 태블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듯 호기심 어린 눈들이 일제히 이방인인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켜고 슬라이드를 띄우자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화면에는 제가 부여 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백제 구구단 목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은 이미지였습니다. 나는 그 이미지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물은 충청남도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의 목간입니다. 길이 30cm 남짓한 소나무 판재, 그 위에 먹으로 9단부터 2단까지의 곱셈표가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단에 반복되는 항목은 점점, 즉 상동기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용 도구가 아니라 계산의 효율을 가르치려는 구조적 교육 체계의 흔적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목간 이미지가 떴을 때 이게 뭐지? 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상동기호의 의미를 설명하자마자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 유물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고대사 국제학회에서 처음 발표를 들었고 이후 직접 한국에 와서 현장을 보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논문을 다시 펼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백제는 일본으로부터 문명을 전달받았다는 시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서, 연구 논문,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목관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강의실 오른쪽 끝자락에서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런 유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왜 이런 내용은 정규 역사 교육에서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침묵하며 지나쳤던 학문적 회피를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수많은 일본 논문 속엔 늘 빠져 있었던 한국의 독자성, 고대 교육 구조, 사고의 독립성, 그 모든 것은 왜 당연하게 지워졌을까요? 저는 강의실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 자신도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침묵했느냐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에게 진실은 기존의 자부심과 권위를 흔드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실은 늦게 도착하더라도 결국엔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쓰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 강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그 고요는 묘한 긴장과 집중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목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남겼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저에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시간의 무게만큼 그 진실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오늘 교수님이 보여주신 진심과 변화의 용기,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제 과거에 대한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증거 위에 존재하고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역사는 학생이 아닌 교수를 변화시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다시 케임브리지 강의동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기 수업이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 포럼의 특별 세션 발표자로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문자와 문명, 기억, 기록, 그리고 권력이었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교육사학자, 고문서 전문가들이 모여 고대 문명의 문자 구조와 교육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동아시아 고대 교육 구조와 인식의 전환, 주제만큼이나 무게가 있었고 발표를 앞둔 제 마음도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상에 서서 처음 띄운 슬라이드는 예상 외의 이미지였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목간 사진, 제가 직접 부여해서 촬영한 고해상도 복원 이미지였습니다. 이 유물은 백제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약 1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9단부터 2단까지의 곱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반복되는 항목이 단순 나열이 아니라 상동기호로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중석의 몇몇 학자들이 눈을 크게 떴고 일부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동기호는 위와 같다는 뜻으로 이미 앞서 언급된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 훈련이 아닌 구조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목간이 단지 곱셈표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우리는 백제라는 고대 국가의 교육 수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목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해와 상동기호가 반복된 부분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9 곱하기 9부터 2 곱하기 2까지 내려가며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되고 중요한 항목만 구조적으로 나열된 모습. 그 구성은 마치 현대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패턴 정리 방식과도 유사했습니다. 그때 청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일본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대학교 문명기록학과의 이시카와 교수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목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존의 일본 중심 고대 교육사 해석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하나의 유물로 전체 교육 체계를 논하는 것은 다소 비약 아닐까요?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물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단지 계산식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사고했던 방식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도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스크린 위에 뜨자 회의장 안은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목간을 부여해서 처음 마주했을 때 그저 한 조각 나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판이 제 생각을, 연구를, 심지어 제 정체성까지 흔들었습니다. 역사란 그렇게 작은 증거 하나로도 우리가 믿어온 것들을 다시 써야 할 만큼 깊은 것입니다.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통쾌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무겁고 조심스러운 동의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강연은 소문이 일파만파 커져갔고 며칠 새 학계에서 조용한 반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은 자국 내 백제 유물 관련 고문서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국 측 고고학회에서도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을 때 학생이 제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은 이 유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회피하거나 이론으로 덮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이 설명해야 할 차례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멈춰있던 한 문장이 천천히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증거 위에 존재하고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백제의 목간은 하나의 문이었을 뿐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수많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왜곡을 습관처럼 받아들여 왔는지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향후 저는 교육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해온 또 다른 왜곡의 가능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목간을, 또 하나의 상동기호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는 길 위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